월세가 결국 연세로 이어지고 연세가 결국 전세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쉽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매매는 그러면은 전세가 아니라 무한히 사는 비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매매가를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채부심입니다. 월간으로 월간 채부심이라는 그런 PDF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제가 채부심의 어떤 이제 아파트 가치가격 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네프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2월 말부터 그 월간지를 조금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월간지에 대한 어떤 변변한 설명을 영상화할 조금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3월 자료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3월 자료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좀 시사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DF 리포트는 이렇게 생겼는데 글자가 작으니까 순서대로 읽어볼게요. 일단은 주택 가격이라는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입지와 상품으로, 요 맨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주택 가격은 결국 입지와 상품의 결합물인데, 입지는 입지 특성이라고 해서 입지 가치를 갖고 상품은 상품 특성을 갖게 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특성이 있고 개별 어떤 건물 특성이 있겠습니다. 개별 건물 특성은 가장 유명한 게 면적 같은 거고요. 면적이라든가 평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게 향이나 동이나 이런 층 위치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개별 상품 특성이고요. 단지 특성은 몇 세대인지, 이런 게 제일 큰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몇 세대고 커뮤니티나 이런 시설들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단지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지 특성과 단지 특성, 실내 특성을 다 더해가지고 부동산의 상품 가치와 건물 입지 가치로 합쳐가지고 총 부동산 가치가 나오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바라봤던 것이 과거의 제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23년 1월에 책 내면서 제시를 했던 거는, 주택을 시간으로 그냥 미분을 하면은 월 단위로 쪼개졌을 때는 그것이 월세라는 거고,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은 그 시간을 무한으로 적분을 시키면은 그런 매매 가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쪼갠다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 주택을 한 달 사용하는 거는 월세라는 거고, 1년을 사용하는 거는 연세라는 거고요. 20년치 사용하는 것이 전세라는 거고, 무제한 사용하는 것이 매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간으로 무한히 적분하는 개념, 월세를 시간으로 무한 적분하게 되면은 그런 매매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런 가상의 자산이 아니고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나이 먹고 죽는 이 사이클이 존재하고, 그래서 새로 짓고 파쇄하고 새로 짓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생애주기 비용들을 반영하게 되면은 이제 매매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재작년 1월이죠. 벌써 이게 2년 됐는데, 재작년 1월에 아파트 이 가격 오면 사라라고 하는 되게 좀 자극적인 제목인데, 여기서 이제 다 정리했기 때문에 요 책을 한번 보시면은 아마 요 내용은 다 개념 정리가 다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프콘도 이제 이 책을 내면서 개별 아파트 단지들을 이런 방식으로 다 바라보게 되면서 이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20년치 임차료가 전세라는 것도 제가 여러 차례 말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월세 100만 원의 주택은 연세는 1,200만 원이고요. 전세는 2억 4천이 되는 거고요. 자기 사는 집의 월세랑 전세를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월세 200만 원 집은 연세 2,400만 원이고요. 전세는 20년을 곱하면 4억 8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월 300만 원인 집은 같은 방식으로 연 3,600만 원이고 전세 7억 2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월 400만 원 집부터는 거의 서울인데, 월 400만 원 집은 연세 4억 4,800만 원이고 전세는 20년 곱하면 9억 6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세 9억대가 아마 마포 이상이 이제 전세 9억대 정도 되는 거고요. 월세가 600만 원이면은 그러면 연세가 7,200만 원 되는 거고, 전세는 20년치 곱하면 14억 4천 정도 되는 건데요. 전세 14억 4천은 이제 대부분 다 강남권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주택 가격이 정말 높다고 하는 그런 데를 월세 1,000만 원 잡으면은 연에 1억 2천만 원 내고 사는 거고, 그러면 전세가 24억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소위 원밸리 같은 데는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월세 100만 원부터 쭉 100단위로 끊어지는 건 아닌데, 월세가 결국 연세로 이어지고 연세가 결국 전세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쉽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매매는 그러면은 전세가 아니라 무한히 사는 비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매매가를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 그 책에서 정한 거는, 그래서 이거를 주식의 PER, PBR 같은 그런 것처럼 PJR, 그러니까 프라이스 전세 레이시오라고 PJR이라고 부르면 되고요.
PJR은 그냥 컨셉은 프라이스는 전세 곱하기 멀티플이라는 거거든요. 전세의 몇 배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프라이스를 전세로 나누면은 PJR이 되는 건데 PJR은 그냥 전세 곱하기 몇 배다. 그리고 사실 전세는 월세를 금리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월세를 금리로 나눠서 전세를 할 수 있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사람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주택 가격은 전세 곱하기 몇 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3월 달 보고서에서는 이제 차트를 어떤 거를 담았냐면은 서울과 전국의 이 전세 멀티플 추이를 보시면은 이게 12년부터 있는 거니까 가장 오래된 자료가 12년부터거든요. 그래서 12년부터 보면은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2016년에 서울 기준으로 전세 1.4배까지 빠졌다가 지금 약간 1.85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PJR 전세 멀티플이 튀었죠. 1.4배에서 1.85배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프리미엄을 받는 것이죠. 1.4배에서 1.85배로 프리미엄을 받는 거고 반면 전국의 경우에는 1.5까지 갔다가 23년부터 이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멀티플이 꺾였습니다. 멀티플이 꺾였다는 게 중요하고요. 수도권과 지방을 보면 더 드라마틱한데 수도권은 어쨌든 17년, 18년부터 멀티플 1.35배에서 1.6까지 올라왔습니다. 미세하게 올라왔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올라오다 말다 거의 회복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권의 전반적인 멀티플 약세가 이제 눈에 띄는 거고요. 멀티플이 낮다는 거는 그냥 거의 전세가가 한 20년 사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1.3배라는 거는 전세가 20년치라면은 전세 1.3은 한 26년치. 그러니까 너의 주택 매매 가격은 26년치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전세의 2배라는 거는 너의 매매 가격은 한 40년치 임차료를 한 번에 내는 거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프라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서울은 16년부터 이제 1.4에서 1.85로 쫙 올라왔고 지방은 이렇게 그냥 흐르고 있고 전국은 이제 살짝 올라오다가 이제 살짝 내리고 있는데 이제 수도권도 이제 경기랑 서울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걸 말씀드렸는데 경기도는 23년을 고점으로 지금 다시 재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는 바닥이 전세 1.3배였는데 이게 1.6까지 갔다가 지금 1.5로 내려왔죠. 그리고 경기도의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제 달려있지만은 추세가 저는 정점 찍고 내려오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세가 대비해서 멀티플 내려오고 있는 건데 멀티플 내려오고 있다는 거는 성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시장에서 성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흐름이고 왜 23년부터 이런 흐름이 생겼냐라고 하면은 23년 이전까지는 서울과 경기가 다 같은 방향으로 갔었는데 23년부터는 초저출산이 반영이 되면서 서울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 다 똑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지방은 말할 것도 없죠. 지방은 아예 성장이 없었고 광역시도 이렇게 정점 찍고 23년부터 내려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또 쪼개보면은 서울 전체 25개 구를 강북이랑 강남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강남권은 1.92배로 올라가고 있고 강북권은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강남권을 다시 동남이랑 서남으로 쪼개면은 특히 동남권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서남권은 이제 23년 이후에 이제 상승세를 어느 정도 멈추고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안에서도 서남권 지역에 대해서는 멀티플이 1.8배로 멈춰 있고 동남권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결국은 주택 가격이 그 프리미엄을 받는 지역이 서울시의 동남권 지역으로 서울 전체가 상대적으로 경기도나 전국보다는 훨씬 더 프리미엄을 받고 있지만은 그 서울 안에서도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 지역이 이제 딱 정해져 있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월간 보고서에서는 구별로 다 쪼개서 이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뭐 제 영상이니까 제 사이트 홍보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데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있고 어떤 데에 좀 낮은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지가 다 드러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제가 샘플로 갖고 오는 과천이랑 성남시인데 성남시가 이제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다가 최근에 어쨌든 1.9배 정도 받으니까 성남시 프리미엄이 서울의 강북 지역보다 더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성남 분당 판교 지역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서울 강북권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을 줘도 괜찮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이 깔려 있고요. 과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멀티플이 2배를 넘어가고 있는데 과천 지역은 서울의 동남권급에 해당하는 그런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는 게 가격적으로 무조건 맞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지역을 더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그 프리미엄을
어디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전반적인 프리미엄 멀티플 정도를 딱 결정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되게 수치화돼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 시장 해석 방식인데 저는 근데 이런 프리미엄 솔림이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 출산율 때문에 초저출산 피크아웃이라는 그런 심리가 있어가지고 지방에 대한 멀티플이 일제히 내려가고 그 다음에 수도권이라는 서울 일부 동남권 지역의 일부 지역이 너무나 높은 멀티플을 받는 것은 이제 시장 왜곡이 되게 심해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대구도 지방이기 때문에 멀티플이 이제 꺾였죠. 1.4배에서 이제 한 1.5를 갔다가 이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대구 안에서도 그 수성구 같은 데를 보면은 여기는 프리미엄이 1.7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방 광역시 안에서도 학군지로 대표되는 지역의 프리미엄은 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흐르고 있다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전세가 항구불면하지 않다는 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업도 이익이 늘었다 줄었다는 것처럼 전세가도 늘었다 줄었다 하거든요. 그리고 전세 가격은 선호가 없는 지역에서는 가격 약세가 나타나고 선호가 높은 지역엔 전세 가격이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랑 같이 멀티플을 보시면은 주택 매매 가격이 얼마나 어떻게 변하는지를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월간 채부심이라는 거를 이제 리포트를 써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월간 채부심에서는 멀티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랜드마크,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대표 단지들에 대한 그런 전세가 추이와 매매가 추이 그리고 실제 멀티플 추이를 지역별로 다 보여주면서 시장 파악을 좀 더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실 개별 단지들, 유명한 몇몇 단지들은 이런 멀티플 변화가 어떤 식으로 됐고 전세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매매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지를 이미 다 올리고 있지만은 이거를 이제 한 달 단위로 이제 잘 정제된 리포트를 좀 잘 만들어 가지고 그런 리포트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제공을 할 생각이고요. 유튜브에서는 그 내용들을 이제 좀 한 달 단위로는 당연히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페이지를 더 상세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이제 네프콘으로 가셔서 그 리포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 가시는 분들이라도 월 한 번씩은 이제 내용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